여러분, 어떤 학문이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학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뭐 진로 프로그램 할 때도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저는 어렸을 적에 과학이라고 한다면 생물학, 물리학, 뭐 우주과학 이런 게 이제 과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객관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보편적인 사실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하지 않고 실험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점성술사들도 하늘의 별을 관찰했지만 점성술은 과학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했으니까. 연금술사들도 화학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연금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내용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핵심이냐? 책 63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과학은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과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실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자연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겠다는 게 과학의 목적인데, 이 과학이라는 이 방법론이 자연현상에 적용됐을 때는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과 불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 한 장을 떨어뜨리면 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이를 제가 구기면 구겨져요. 그리고 얘를 던져도 다시 떨어집니다. 왜 그렇죠? 중력 때문이라는 현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에는요,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자연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항상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예측과 통제를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보편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이 과학의 방법이 인간의 마음에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과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종이를 던져서 놨을 때 이 종이가 떨어질 거라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거는 중력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종이가 마음 먹는다고 제가 던졌을 때 안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현상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에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는 인과관계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거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은 요즘에는 이 인과관계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한 혹은 결정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게 양립할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자유의지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정론은 양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보통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관찰해서 데이터를 얻으면은 여러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심리학은 과학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예측과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렇다고요? 그럼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기계입니까? 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 행동은 자유의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학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결정된 대로 그 원인이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는 물질인가요? 우린 기계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답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글쓰기도 하지만 이제 뭐 집단 상담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심리학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그런 강한 신념이 많이 깨졌어요. 아, 인간은 완벽하게 자유롭지가 않구나.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몸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만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게을리하는 아이에게 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고 비난을 하죠. 자유의지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공부 혹시 못 해보셨나요? 나는 못 해봤거든. 나는 공부 못한 적이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공부가 안 돼요.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비난을 혹시 들으셨다면 그거는 여러분을 비난했던 사람이 자유의지를 너무나 강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이 한쪽이 없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다리 한쪽이 없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양쪽 팔다리가 온전한 사람들처럼 운동을 잘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네가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민은 사실은 심리학책에 보면은 결정론이냐 자유의지냐 이 논쟁이 나오지는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철학적인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보다 보면은요, 미묘하게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심리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자, 다수의 입장은 결정론 쪽입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현대과학자들이 거의 다 결정론 쪽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유전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 다음 여러분이 교통사고 났을 때 당했던 그 차와 비슷한 차종이나 그 색깔이 있는 그 차를 아무런 감정 없이 편하게 타지는 못할 겁니다.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받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비난했다면 여러분은 우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도 결정론,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다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수의 입장은 결정론 쪽이긴 하지만 기능주의 창시자인 제임스라는 심리학자는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은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의지를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보세요. 자유의지에 대한 내 첫 번째 행위는, 쉽게 말해서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믿고 하는 첫 번째 행위는 뭐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믿는 거다. 자유의지에 대해서 내 첫 번째 행위는 내 자유의지를 믿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하는데, 심리학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근데 이 제임스가 끝까지 심리학자로 남아있으면 상당히 설득을 얻었을 텐데, 제임스는 말년에 거의 철학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심리학 중에서는 좀 많이 벗어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